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저는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고연보입니다. 어,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10회 실천적 리터러시 시민 강좌인데요.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고미숙 선생님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음. 치유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운명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선생님 모시기 전에 저희 연구소 소장님이신 윤영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 네, 안녕하세요. 저 인문사회과학 연구소 소장 윤영입니다. 먼저 고민숙 선생님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선생님 책도 사고 유튜브도 유튜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계속 이렇게 제가 일방향으로 보기만 했는데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소통하고 또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섭외해 주신 고현범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소가 4년 동안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을 해오면서 인문, 사회 또 예술 분야의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시민 강좌를 개최해 왔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분을 모시고 강의를 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선생님 치유의 인문학, 운명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인데요. 저도 늘 고민하는 주제인 것 같고 또 제가 조금 전에 수업을 저도 문학 전공 문학 교육을 하고 있는데 수업에서 윤동주의 서시를 같이 또 외국인 학생들과 보고 왔는데 거기 중에서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 식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오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음. 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고민숙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전평론가이신데요. 열하일기와 동의보감 시리즈를 집필 하셨습니다. 공부의 달인 호모 콩푸스, 사랑과 연애의 달인 호모 에로스, 돈의 달인 호모 코무니타스 등의 저서를 집필하셨고요. 현재 연구 공동체인 가미당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고미숙 선생님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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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그, 주문, 많이 했는데도 좀, 역시나 화면이라 좀 어색하긴 하네요. 예. 제가 늘 생활하고 또 이렇게 창밖으로 이제 바깥 풍경도 보이고 이런 데서 여러분을 만나니까 굉장히 이제, 기류의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고전평론가니까 읽고 쓰고 이제 세미나로 이제 토론하고 뭐 하는 이게 일상이에요. 이제 뭐 교수님들이나 학생들하고 비슷한 거죠. 예. 근데 물론 여기에 이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든지 논문을 내야 된다든지 하는 뭐 이런 이제 외부적인 강제 사항이 없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다른 점이고 근데 이제 이 활동을 통해서 이제 먹고 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밥벌이가 돼야 되고 또 외부에 있는 이제 가서 이제 불규칙하게 이렇게 강의들을 하죠. 그래서 사실 세상 구경을 많이 하기는 해요. 지방에도 예전엔 많이 다녔고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정말 땅이 참 좋구나 이런 거를 이제 느끼기도 했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나서 야, 10대의 몸은 이건 진짜 정말 이거는 완전 새로운 인종 정말 외계인이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기도 했고 또 대학생들이 얼마나 이렇게 무겁고 어둡게 사는지도 그 직접 가서 보고 참 정말 이게 뉴스에서 보는 거하고 정말 다르구나 이게 그런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에, 이제 이게 저가 이제 하는 주로 활동인데 사실 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에, 공동체예요, 공동체. 근데 공동체라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다 가족끼리 다 모여서 살고 이런 게 아니고 저희는 그 이제 여러분이 학교에 오시듯이
일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수유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쭉 진행이 되다가 지금 남산 밑에 있는 깨봉 빌딩에 에, 가미당이라고 하는 이제 그 공부 공간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하루 종일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심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에, 주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끼를 먹고 세미나를 하고 남산을 산책하고 또 이제 저희가 공동체에서 이제 책만 보고 이렇게 하면 몸을 너무 안 쓰니까 필수 운동이 있어요. 그게 탁구입니다, 탁구. 그래서 다 탁구를 다 저기 의무적으로 배우게 해서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기념으로 탁구 대회를 엽니다. 예. 그래서 우승을 하면 상금도 꽤 많이 주고 아주 하루를 이제 그 축제처럼 즐기는데 이제 그런 일상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이제 제 삶의 이제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하는 공부의 원천이라 이제 제가 쓰는 책이나 뭐 이런 강의에 다 그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살면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산 게 40대부터 해서 한 20년이 넘었으니까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밥이 있어야 되고 근데 친구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현대인들은 이제 가족이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독거노인이에요. 그리고 가족이 있다고 해도 가족으로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가족은 일단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소중하고 뭐고 간에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재미있으려면 친구여야 돼요, 친구. 가족끼리 이제 코로나 때 같이 있어 보지 않았습니까? 예, 좋으셨나요? 하루 종일 가족들이 같이 있는 게? 아마 다들 우울해지셨을 거예요. 근데 친구는 달라요, 친구. 그리고, 그 뭐, 연인이라 이러면, 연인은, 좋은데 피곤해요. 어, 이게 그래서 굉장한 또 스트레스예요, 이것도. 예, 가족은 재미가 없고, 연인은 재밌는데, 이 재밌는 게 일정 시간 이상 넘어가면, 진짜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관계거든요. 근데, 종일 같이 있어도, 뭐, 탁구를 쳐도, 공부를 해도, 뭘 해도, 산책을 해도 편안한 거는 친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에는 밥과 친구가 있어야 된다. 밥과 벗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알게 됐고요. 현대인들이 왜 그렇게 아픈가 하면 이 벗이 없어서 그래요. 친구가 없어서. 네. 그래서 정말 많이들 아프십니다. 특히 마음이. 그런데 이제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것만 있으면 건강하고 젊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 젊은이도 건강하지가 않아요. 지금 시대가. 근데 누구나 또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나이가 들면 이제 노병사를 겪어야 돼요. 누구나 늙어야 돼요. 요즘은 뭐 3040도 가속노화 세대라 막 일찍 늙는다고 속도가 엄청 빨라서 노화 속도가 빠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뭐 그게 느리건 않건 아니면 뭐 150세까지 산다 한들 누구나 다 이 과정은 밟아야 돼요. 그리고 병들어야 돼요. 병이 오잖아요. 그리고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노병사를 겪어갈 수 있는 비전, 길이 있어야 돼. 그걸 도라고 하겠죠. 그거는 누구한테나 없으면 안 되는 지도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밥과 법과 길이 있어야 되는구나, 인생이.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요즘 이제 더 아주 실감을 하는데, 돌아보니 내가 그런 점에서 이제 직업도 없었고, 지금은 이제 가족도 없고, 이런 상태인데, 삶에 큰 불만이 없고, 이렇게 매일이 재밌지? 그 왜 그렇지? 나이가 들었는데 뭐 갱년기 스트레스 아니면 뭐 이 노년의 헛헛함 이런 거를 경험을 안 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더니 바로 이 세 가지 인생에 꼭 누구에게나 필요한 보편적인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구나를 알게 돼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본인이 뭐가 중요한지 알겠다. 이걸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인이나 뭐 사랑을 하고 가족을 만들고 그래서 뭐 아이를 낳고 이거 직업을 얻고 돈을 벌고 뭐 아파트를 일고 이거는 그야말로 스쳐가는 과정이에요. 예. 가족은 헤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결국.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재산은 언젠간 다 흩어지는 것이 운명인 거고, 어,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의 모든 걸 이렇게 다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이 사실은 에, 가장 허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걸 알아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이거 말고 달리 어디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열심히 집착을 하면서도 결국은 다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도 치유의 인문학인 것 같은데, 치유의 인문학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프다죠, 아프다. 예. 아픈데, 어디가 아프냐? 그러면 이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데, 이 문제를, 그래서 보면 뭐 온 국민이 다 아픈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다 치유를 받아야 돼. 누군가하고 상담해서, 에, 이제 위로받고, 뭐 용기를 얻고,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어느 순간에 제가 좀 이상한 게, 그럼 누가 박수를 치는 거지? 누가 위로해 주는 거지? 전부 다 아픈데 누가 누구를 위로하지? 이게 되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모두가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모두가 다 누구에게 치유를 받아야 되면 그 해주는 대상은 대체 누군가? 사실은 없죠.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전문가. 돈을 내고 전문가를 만나야만 치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치유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제가 공부한 거로는, 스스로 자기의 몸과 마음 운명을 탐구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질문하고 탐구할 때 치유의 길이 열린다. 그게 이제 제가 배운 고전의 지혜라, 오늘은 이제 일부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화면을, 어, 이거는 뭐 이제, 몸이 운명의 이제 거처거든요. 몸. 그럼 우리는 몸을 참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몸을 그다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소중히 여기는 부분이 있긴 해요. 이제 건강 그 수치하고 외모죠, 외모. 외모와 몸매, 뭐 복근, 뭐 이런 것들은 엄청 귀하게 여기는데 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몸이 어떻게 생명 활동을 하도록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원천이 이 욕망인데 이 욕망을 토대는 성이죠, 성. 에로스. 예.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 몸은 이 성적 욕망으로 구성이 돼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저렇게 변형을 하면서 자기 운명이라는 걸 헤쳐갑니다. 이제 그 얘기를,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배운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 모르죠. 뭐, 그냥 철학이나 뭐, 정치경제학 이런 거를 그냥 공부를 하다가, 이제 공동체에서 이제 여러 사람하고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몸의 리듬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뭐 쉬운 말로 하면 습관이라고 하는데 습관 혹은 체질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제 잘 조화를 이루면 이제 공존이 되는데 대부분은 충돌해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스스로 말하는 게 있죠. 우리 자신이 하나 행성이라고. 맞아요. 이게 진짜 우리 하나하나가 다 별인데, 그러니 행성과 행성이 만나면 되게 충돌을 하지, 뭐, 행성과 행성이, 아유, 이렇게 딱
궁합이, 딱 찰떡궁합이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을 이제 많이 겪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상대를 막 칭찬하고 응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게 자본의 서비스에 너무 길들여서 가족관계도 그냥 막 계속 네가 소중해. 그다음에 뭐 학교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몸이 가진 이제 생명력, 잠재력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뉴질랜드인가 어디에 뭐 예전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칭찬을 한 세대가 어른이 됐는데 부작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이 칭찬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됐다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좀 그런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칭찬, 위로 이런 걸 계속 필요로 한다. 그러면 지금 너무 내 생명력은 빈약해진 거예요,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나가면 행성 충돌이 되니까 타인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두렵겠죠? 근데 저는 공동체라면서 중년에 이제 지식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생활을 해도 결국 습관과 체질이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정말 충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겪고 매일매일 겪었으니까 매일매일. 예. 그러다가 이제 저도 몸이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동의보감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몸에 대한 탐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제 살아가면서 아프다 하고 괴롭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프거나 괴롭거나요. 또 아프면서 괴롭거나 괴로워서 아프거나입니다. 예. 이제 번뇌라고 하는 건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걸 벗어날 길이 없어요. 어. 그래서 그럴 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아프지? 왜 여기가 아프지? 그럼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을 쉽게 찾으면 그걸 해소하면 돼요. 근데 원인을 못 찾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질문을 했는데 도대체 이 질문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모르는 것들이 막막해지는 게 되게 많아집니다. 그럴 때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탐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길밖에 없어요. 묻고 내가 그거에 대한 탐사를 하고 거기서 또 좀 알게 된 걸로 다시 질문을 하고 다시 또 한 걸음 나가고 이게 인생이에요. 묻고 걷고 하는 거예요. 답은 없어요. 근데 답이 지평선 같은 건데 지평선에 도달을 못 하는데 내가 계속 나아가는 힘은 질문을 해야 생깁니다. 질문. 이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탐구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아프니까 내가 왜 아프지? 나는 굉장히 체질이 건강하고 음, 직장도 없는데 뭐 스트레스가 있을 리가 없잖아. 어.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스트레스는 예, 첫째, 가족이 있으면 스트레스입니다. 둘째, 직장이 있으면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이제 그 뭐야 어 부와 어, 권력을 가지면 스트레스입니다. 예. 이것들은 스트레스 덩어리예요. 근데 이제 저는 가족이 없고, 그다음 직장이 없고, 그다음에 뭐 어떤 조직이나 그리고 부에 대한 욕심이 없는데 왜 스트레스가 있지? 인간 관계를 풀지 못한 데서 온 이제 스트레스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왜 이렇게 부딪히지? 그럼 그 이전에 배운 합리적인 어떤 걸로는 절대 조율이 안 돼요. 어. 예, 이쪽이 더 옳다. 예, 이쪽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해도 이쪽 사람이 감정을 풀지 않으면 이건 푸나 마나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래 네가 오라. 근데 난 네가 싫어.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다 맞는 말이야. 근데 재수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예. 이게 이제 아직 이런 걸 우리가 전혀 훈련을 안 했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병이 나의 이제 스승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배우고 보니까, 아, 내 몸을 안다는 게 내 몸을 존중하는 거고, 내 몸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내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아, 책을 써야 돼. 이걸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 이런 생각이 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몸에서 운명이 다 이렇게 세팅이 돼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운명이 저 어디 허공에서 또는 뭐 나의 영감 뭐 이런 걸로 오는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군요. 신비적인 어떤 막 파동이 와서 내 운명이 뭐 뿅 하고 갑자기 누가 나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 몸 안에 그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그게 명리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되고 이거는 이제 동아일보에 좀 쉽게 이제 연재를 했던 이제 3종 세트가 나오게 된 거죠. 저도 이렇게 많은 책을 쓰게 되리는 상상을 못 했는데 아, 병을 잘 앓으면 이렇게 아주 이렇게 병이 이런 막 엄청난 복을 갖고 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거 진짜 예, 병 하나 잘 앓고 질문을 잘 하면 이렇게 아주 이런 게 진짜 인생의 큰 행운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제가 탐구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제 디지털 문명 속에 사는데 디지털 시대는 여성의 시대예요. 여성. 이 말을 이제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20세기 산업화 시대는 남성의 시대예요. 남성이 주도하는 시대예요. 힘을 써야 되고 막 추진력, 그다음에 뭐 폭력, 막 이런 것들이 지배했으니까 전쟁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그 21세기는 디지털로 세상이 연결이 됐는데 이거는 그런 남성성으로는 작동하지 않아요. 어, 힘이 세다, 막 밀어붙인다 이렇게 중요한 건 연결이거든요. 연결. 그래서 이걸 철학적으로 잘 따져보니까 여기 시작이 없고 끝이 없어요. 디지털 안에는. 아무 데서나 시작하면 되잖아요. 이거 아무 데서나 들어가면 되잖아요. 과정과 흐름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서양 이제 프랑스 철학으로 접속과 변이 생성이라고 합니다. 유동적인 것, 유동성. 그러니까 이 유동성과 연결이 여성성.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여성성이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럼 남성도 이제 여성화 되기도 했죠. 남성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드라마보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아니, 남자가 저렇게 예쁠 수가 있나? 그 옆에 있는 여성들이 그냥 이렇게 빛을 잃을 정도로 예쁜 남자들이 너무 많고, BTS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요정 같은 남자애들이 7명이나 모아놨지? 정말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전 노래 하나도 모르는데, 와, 그래서 이제 진짜 이건 여성성의 세계예요. 그리고 남자애들이 피부 관리에 정말 신경 씁니다. 예. 놀랐어요, 놀래. 피부하고 탈모, 이 모발만이 진짜 그들의 일상을 지배하더만요. 머리카락 빠질까 봐 그냥 막, 와. 근데 요새는 중년 남성들도, 이 뭐지? 이 보톡스랑 막 이런 거를 하는 게 일상이래요. 그 예뻐지고 싶은 거죠. 그 이건 여성성의 세계잖아요. 근데 이렇게 외모를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접속과 변이와 생성하는 이, 이 잠재력이 일어나야 여성인 거야. 그래서 여성도 여성 되기를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성도 남성에 대한 여성성을 그동안 키웠거든요. 20세기의 남성 여성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대립이 돼 있어서 남성도 가부장제적이고 여성도 가부장제적이고 그리고 항상 남성에게 의존하거나 남성에게 이렇게 투사된 자신의 여성성을 이제 이렇게 하면 이거는 20세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여성이 갖고 있는 그 무한한 연결과 유연성, 흐름을 만들어내는 힘. 그게 디지털 문명이잖아요. 우리한테 펼쳐지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연결이 됐잖아요.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속성인데 우리는 디지털을 그냥 이제 편리한
기술로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성성의 이제 시대가 됐는데, 아직도 이제 남성들이 이렇게 외모를 멋지게 해야 된다는 거는, 그런 여성성을 추구하는데, 진짜 이렇게 잘 접속하고 연결하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남성이라는 권위를 벗어나야 돼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음. 어, 제가 이제 인문학 강의를 전국을 다니면서 한 10년을 했었는데, 90%가 여성이에요. 남성은 인문학 공부를 안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고윤범 선생님? 아시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글쎄요. 왜 안 할까요? 그래, 듣지 저희 않으려고. 어? 남자들은 뭘,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 이런 거를 지금 진짜 이거를 잘 파악을 안 하시면 진짜 저는 좀, 앞으로 21세기 후반에는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도태될 것 같은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 그런데 7080은 산업화 세대니까 그 집에서도 아직도 막 건의를 부리시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많이 황혼이혼 당하시고요. 자식들의 따돌림을 받고, 그래서 자식들이 결국 엄마랑 결국 한 편이 먹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간단한 건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집에서 그냥 같이, 살림을 같이 하고, 대화를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리듬을 타면 되는데, 그거를 하는 게 정말 산을 옮기는 것보다 어려운 거. 그래서 어, 이제 할머니들 여기 우리 동네 여기 서울 한복판에 사는 그 저희 공동체 옆에 그 80대 부부가 있는데 부자예요. 아주 부자인데 자식들은 다 미국으로 갔고 근데 그 할아버지는 아직도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 아니면 안 먹어요. 그럼 같이 하든지. 그래서 매 끼를 새로 해야 된대요. 한 번 먹은 건 또 안 드신대. 이게 뭔 소용이니 대체?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이 할아버지 한 사람을 위해서 수산시장 이런 데를 가서 새로운 재료를 사와야 돼. 이거를 지금 결혼하고 지금 60년도 넘었을 것 같은데 아직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부자인데 아직도 월급이 아니라 생활비를 40만 원만 서울 한복판에 40만 원. 근데 그 몇 끼를 그걸 살려면 먹는 걸로도 진짜 택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저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밑에 이제 회원이 거기 이제 세를 들어 사는데 그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 할머니가 이제 우리가 명리를 공부한다는 걸 알고 할아버지 사주를 가지고 와서 이 할, 이 노인네가 언제 죽는지 알려달라고 막 그냥 화병이 나가지고 진짜 너무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나 정말 어떤 면에서는 너무 인간이 뛰어난 것 같은데 너무너무 무능해요. 자기 모두 하나를 바꾸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두 분이 살면 아기자기하게 같이, 그리고 요새 나가면 얼마나 맛있는 음식도 많습니까? 그걸 못합니다. 네. 정말, 그래서 인간은 정말 너무 다들 불쌍하다고 하는 모양이에요. 부자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직 살고 있고, 이제 또 반대 예로는 여성들이 그냥 나이가 들어도 계속 여성으로 존재하려고. 계속 그러니까 나는 여자로 살아야 남성에게 보호받고 뭘 한다는. 그래서 막 그 갱년기 이후에도 막 미모로 승부를 하려고 하는 진짜 정말 처절해요, 처절. 그 연예인들이 막 나이가 들어도 뭐 젊은이 못지않다 이런 거 나오잖아. 그걸 지키기 위해서 도대체 하루에 24시간 내내 그것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좋은 겁니까? 예? 왜 계속 여자로 살아야 돼요? 남성에게, 남성에게, 남성에게 매력을 발산하는 여성으로 산다.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저희 가미당에 또 이제 90%가 여성이에요. 근데 공부 내용이 되게 어려워요. 주역, 불경 이런 걸 하거든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어떤 공부를 하는지 알려드리겠어요. 그런데 90%가 여성이고 남성들은 왔다가 적응을 못해요. 근데 왜 적응을 못할까? 직장 다니고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어려운 일을 해내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가만히 이제 이렇게 관찰을 했어. 근데 자기가 어, 여성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가르쳐야 되는 상황에만 적응을 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나요? 고현병 선생님? 왜 여자한테 배우면 안 되나요? 고요범 그렇게 선생님은 좀 태어났고, 그쪽과 다른 것 같은데. 아니, 고현병 선생님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왜 남성들은 그런데 그렇게 사로잡혀 있냐. 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냥 좀 얼마 있다 보면 바로 그냥 본인이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과시하다가 왕따 되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왜 그러죠? 배울 때 사람이 가장 젊고 싱싱해지거든요. 배울 때 제일 내가 젊어지는 거예요, 사실. 어. 그래서 그거는 아인슈타인 얘기했어요. 호기심과 경이로움 앞에선, 당신과 나는 절대 늙지 않는다. 아인슈타인은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였는데도, 마지막에도, 그 동네 초등학교 여자애하고 얘 수학 문제를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유머와 막 그 권위라는 게 없었어요. 남성의 권위 같은. 예. 세계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는데도 그래서 그 주변에 여성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았죠. 연애도 많이 했지만 딸들도 결혼해서 남편하고 있는 것보다 아인슈타인하고 있는 걸 더 좋아했어요. 그런 게 이제 이 시대인데, 왜 이렇게, 남성들은, 내가 더 많이 알아야만 편안할까? 그냥 배우면 안 될까요? 배우면?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불균형이 시작이 됐고, 여성들은 이제 나와서 이제 거침없이 배워요. 내가 여자라서 못할 게 없어졌죠. 어.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랑, 가족주의, 인정욕망. 가족에 대한 애착이, 근데 가족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결론은 불행해요. 아파요. 애착을 갖지 말고 가족을 친구로 생각해요. 인생을 같이 가는 길법. 네. 이거는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뭐 어떤 종류의 부부 관계든 뭐 저희 엄마 아버지도 정말 끔찍하게 서로에 대한 애착을 했지만, 저는 그런 거에 아무런 감동을 안, 서로 힘들게 하면서 애착하는 게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네. 그래서 드라마에서 왜 이렇게 정말 시공간을 넘는 사랑 나오잖아요. 그게 왜 나올까요? 잘 못 만나서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잘 못 만나서. 같이 있으면 한 달도 못 견딜 사람들이 계속 떨어지니까 계속 그리워하는 거죠. 그것도 호르몬이 분비될 때 되는 거고, 그게 지나면 끝이에요, 끝. 그래서 갱년기가 되면 가족 관계, 부부 관계는 우정의 관계로 바뀌어야 됩니다. 리셋을 해야 돼요. 그래야 두 사람이 좋은 벗이 돼서 갈 수 있는데, 남성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도 또 받아들이질 않아요. 계속 여성으로 사랑을 받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남편한테 애착하고 자식한테 애착을 하면, 자식들이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중년이 됐는데 계속 엄마의 감정을 내가 돌봐줘야 돼. 그래서 이 아들들을 이제 남편은 포기하고 아들을 이제 제2의 연인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우리가 서비스와 이런 시스템이 발달을 했지만 우리 자신의 생명의 능동성이나 자율성은 키워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건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 내 스스로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자본주의는 서비스가 많으니까 내가 점점
신체적으로 무능해져요. 다 뭔가 해주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애착은 크고 신체적인 자율성은 떨어지는 이런. 그래서 지금 3040 세대가 이제 가속노화 세대라고 하는 게 태어나자마자 이런 시대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10대, 20대가 진짜 몸이 허약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독감을 엄청 앓는데 딱 보면 20대하고 지금 중년 아줌마들, 아줌마들 중에서는 막 열정적으로 산 사람들이 이런 병에 가장 취약해요. 그게 참 신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다 질문을 해야 된다. 네. 왜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상을에 대한 판타지를 가지고 있을까? 이게 사실은 성적 욕망이 아닐까? 이거를 이렇게 미학적으로 이렇게 치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가족주의는 가족 이기주의인데 이게 어떻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 우리 가족만 최고야, 내 자식만 최고야라고 하는 순간 가족은 그 안에서 서로에 대한 전쟁이에요. 이타적인 걸 배우지 않은 가족은 서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 미친 듯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나중에 서로에 대한 원한으로 다 바뀌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프고 괴로운 이유예요.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가족 관계 때문에 아프고, 어, 저기 뭐야, 이 생리적 공허함 때문에 아프고, 어, 그리고 인간관계가 너무 이제 나중에 줄어들어요. 가족에만 이제 애착을 하면 뭐가 남을까요, 나중에? 가족은 떠나야 돼. 자식은 떠나야 돼. 부부는 점점 멀어져. 원심력이 작용하고. 부모는 떠나셨을 거고. 제가 독거노인인데, 가족이 있어도 저보다 더 외로울걸요? 어. 그러면 이 관계로만은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 안에 있는 세포가 무려 1경에 해당하는 세포래요. 얼마나 많아요? 이 세포들의 공생체인데,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에로스는 너무나 많은 존재들과의 접속을 원한다. 그게 생명력의 원천이에요, 그 에로스가. 이거를 아는 게 로고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아프다, 아픔에서 어떻게 벗어나냐, 그러면 에로스와 로고스가 향연을 펼치면 됩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동의보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의보감은 양생을 하라. 양생이 뭐냐면 생명력을 계속 키워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의학은 위생이죠. 위생이니까 내가 아플 때 가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안 갈 때도 괴로운 게 되게 많지 않나요? 제가 지난 한 달을 막 피로에 쩔어가지고 그냥 막, 그냥 뭐, 만사 의욕이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걸을 때 거의 그냥 막, 어, 꼬꾸라질 것 같고 막, 어, 누우면 일어나기가 싫고 막 이런 상태. 이 병원에 간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이제 해결하면 그게 거의 다 중독성 약 아니에요? 그 연예인들이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그 프로폴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걸 맞죠. 프로폴리스하고 제가 헷갈려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미병 상태, 병원에 가려면 뭐가 병이 확실하게 드러나야 돼. 위험하다. 통증이 심하다. 그렇지 않은 건 다 자기가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몸에 대한 탐구를 해야 돼요. 동의보감의 양생술은 그걸 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생명의 핵심은 정기신인데 이것만 알아도 굉장히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정은 그 심장에서 주관을 하는데 이게 에로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 욕망의 화신이잖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남성, 여성이 사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성욕에 기반해서 사랑을 해서 우리를 낳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또 원천인 거예요. 근데 이걸 주관하는 게 신장의 정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장이 튼튼해야 정념이 잘 이렇게 외부로 뻗어나가서
사람뿐 아니라 이 외부 세계랑 왕성하게 이렇게 접속을 하면 그게 이제 아, 사는 게 너무 재밌고 행복해 이렇게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념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 그러면 다 욕망만 떠오르는 거예요. 성적인 욕망. 그래서 이제 이 욕망을 어떻게 채우는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어 내가 외부 대상과 관계 맺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욕에게 치중을 하면 사랑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욕으로 시작을 했더라도 이게 에로스적으로 펼쳐지면 사랑이라는 관계로 변해요. 그래야 이게 이제 몸도 편안하면서 내 삶이 확장이 되는데 성욕만으로 작동을 하면 일단 상대를 존중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성욕이 막 빠져 있는 사람이 옆에서 연애를 한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네. 드라마에서 왜 연애가 아름답게 보이냐면 성이 배제됐기 때문에. 근데 옆에 가까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재수 없습니다. 재수. 완전. 왜냐면 주변 관계를 다 외면해. 그래서 왜 뭐 바람이 났다, 외도가 했다 그러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는 거야. 완전히 날 무시했어 이런 느낌을 받고. 그래서 그게 파탄이 나는 거예요. 예, 그걸 정말 공감을 잘 하면서 막 그걸 사랑을 할수록 내가 주변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이랬으면 이제 조르바 같은 사람이 되겠죠. 예, 그런 사람을 바람둥이라고 안 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그런 사람을 누가 욕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성욕으로 막 가고 이러면 그 대상 자체도 우리가 존중을 못해요. 그 사람을 도구화한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양생에도 해롭다. 모든 문명의 도덕률에 왜 성욕을 제어하라고 하냐면 그게 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성욕을 그렇게 썼을 때 공동체가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그것만 하면 그건 이제 인간 세계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원해 그럴 때 이게 내가 이 정념이 사랑이라면 뭐가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 있는 이전에는 외면했던 모든 사람도 배려할 수 있는 능력. 예. 그러면 이 대상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야. 근데 이게 올인. 근데 요새는 뭐 보면 연애를 시작하면 있던 친구도 다 끊어야 되고 하루 종일 카톡 보면서 몇 분 안에 답을 하나 이걸 해야 되잖아요. 서로에게 올인을 하면 그거는 일단 유통기한도 짧을 뿐더러 그다음에 상대를 진정으로 배려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연애가 되게 불안하고 위험하고 막 이렇게 됐겠죠? 이게 이제 신장의 능력과 관계가 있다. 그러면 기는 폐인데, 폐는 소통인데, 폐가 튼튼하면 공감이 가능하다. 이 폐가 약하면 지금 뭐 코로나나 지금 뭐 이 독감 이런 데서 맨날 쓰러지죠. 뭐. 그럼 일단 뭐 외부하고 소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폐 기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간과 인간이 소통을 하며 살아야 돼. 이거는 뭐 철의 규율이야. 근데 너무 피곤해. 이런 분들이 진짜 많거든. 관계가 너무 피곤해, 막.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무슨 이제 드라마 가지고 토크하는 그 예능을 유튜브에 그걸 찍는 게 있어서 해방일지를 봤는데 해방일지를 보니까 그 주인공이 정말 너무너무 피곤해 하더라고요. 모든 인간,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고,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인간들이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막 그런 데 둘러싸여 있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너무 피곤하다고 내가 방으로 갇히면 어떻게 돼? 그거는 이제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소통하면서 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어. 이거는 내 폐기운을 완전히 위축시켜. 그런데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제 나중에 보니까 막 누구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신체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몸이 너무너무 편안해지는 거죠. 이거를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을 하려면 친구가 있어야죠. 근데 어릴 때부터 친구가 없으면 이런 거 연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누가 말만 걸어도 막 그냥 그냥 너무나 무서워하거나 적대감을 갖거나 이런 청년들도 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정이 이제 그런 우리 에로스의 토대라면 기는 사회적 소통이고 근데 이 심장이 주관하는 신은 이게 이제 말을 좀 어렵게 썼지만 아까 얘기한 우리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인간이 왜 죽는지 그리고 심지어 뭐 내가 왜 이런 병을 앓는지도 잘 몰라요. 모르는 걸 뭐라 무지인데 무명이거든. 무명은 모든 병의 근원이에요. 모른다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코로나 때 우리가 처음에 몇 달은 정말 너무너무 초긴장을 했잖아요. 왜? 코로나를 몰라요. 지금 코로나 걸렸다고 해도 그냥, 여사죠. 왜 그러냐면, 뭐, 백신이 제대로 나온 것도 없고, 뭐 그것도 아니야. 코로나에 대해서 좀 알게 돼서 그래요. 그리고, 그, 이제 이렇죠. 뭐, 가족 관계도, 예,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외도를 했어. 그런데 이 외도 자체도 괴로운데, 더 괴로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런 걸 내가 몰랐어. 이 사람의 욕망이 저렇게 되는 걸 내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이게 미쳐버리는 거야. 또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빚이 몇 억이래 이러고 들어왔을 때 그동안 하나도 나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빚을 졌을까?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모른다가 인간에겐 정말 번뇌의 원천이에요. 왜 태어났는지, 왜 이렇게 아프고 괴로운지, 그 다음에 왜 죽는지 모르는. 그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은 다음에 과정이 쫙 알고 모든 인류가 그걸 공유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겁이 날까요? 그럼 그거를 이제 앞으로 일과 탐구에서 이제 쭉 교육에 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분해가 돼서 영혼은 어떻게 돼갖고 어디에 있다가 잠시 머무르다가 다시 또 이렇게 태어난다는 과정이 눈앞에 쫙 펼쳐진다. 그러면 죽음을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죠. 기다리면 되겠네. 어. 근데 우리가 깜깜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제 지옥의 고통으로 지금 떠올리는. 그래서 이 심장은 무명에 반응하는 거. 그러니까 무언가를 모를 때 심장은 뛰고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삶에 대해서 알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인생에 대한 탐구를 해서 생로병사를 그 지혜를 터득을 안 하면 이 불안이 이 뭐 이제 심장을 통해서 이제 존재의 아주 심연까지 파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정념을 타고났는데 정념을 어떻게 제어해야 되는지를 모를 때 우리는 아프고 그다음에 분명히 세상과 소통해야 하는데 이것이 삶인데 이 공감의 지혜가 없을 때 또 우리는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생명이 무엇인지, 이 생명이 살아가는 우주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 무명이 우리를 너무너무 괴롭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이 정기신이 이제 이렇게 왜곡이 되고 할 때 계속 병을 알아요. 이 병, 저 병, 뭐 평생. 이게 뭐 몸이 컨디션이 너무 좋아 이런 때가 한 달에 며칠 있을까요? 하루 이틀이나 될까? 오늘 참 좋았는데 내일부터 다 어디가 찌푸둥하고 띵하고 이런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다 괴롭다는 그냥 인간의 기본 조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누구하고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예,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저 사람은 뭐, 늘 행복한데 나는,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모를 때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아까, 우리 몸에 이제 그 운명의 코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명리학을 배우니까, 이 이제 에로스가 이제 뭐냐면, 재물하고 권력이더라고요. 근데 이 재물하고 권력운이 이제 사주 명리에 있어요. 이게 전부는 아닌데. 근데 이 재물은 화폐잖아요. 그래서 화폐와 성적인 이 쾌락이 완전히 일치돼 있죠. 음. 돈을 벌어서 뭐 할래? 그러면 이제 뭐 자기의 생활, 그다음에 뭐 아이를 키우고 뭐 공부를 시키고 뭐 이런 거, 요런 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사실 굉장히 평범함 속에 위대함이 있어요. 근데 그 한 번에 내가 막 그 몇백억 이렇게 벌고 싶어라고 할 때, 혹은 이제 그런 횡령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저는 꼭 봐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썼을까? 예. 100% 음, 성적인 욕구를 탐닉하는. 정말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삶이 아니라 예, 욕망도 아니에요. 오로지 쾌락. 이렇게 쓰다가 이제 나중에 몸 버리고 이제 범죄자 돼서 로또도 그런 저주를 내리죠. 그다음에 이제 권력, 관성은 권력인데 내년에 선거철이 되면 또 얼마나 많은 이제 또 역술가들이 아주 그 호황을 맞이하실 겁니다. 이걸 배워서 자기가 보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알아서 포기하고 이번은 아니구나 이렇게 할 텐데 이걸 가서 물어보니까 그 물어보러 온 사람한테 당신은 절대 안 돼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서비스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또 그 이제 헛다리 짚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제 이 관성은 내가 많은 사람을 리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는 군림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를 해야 리더십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추앙을 받아서 됐어. 그럼 그다음부터 여기 밑에 바닥에서 먹으려면 권력에 도취되는 욕망이 일어나요. 그것도 성욕이에요. 그래서 성은 이제 무언가를 소유하는 거랑 그다음에 그 누군가를 지배하는 거 두 가지. 그렇게 작동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가면 위험해지니까 이거를 잘 컨트롤하는 거. 그걸 이제 윤리, 그다음에 지성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어. 이 유호 이 흐름은 너무너무 명백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의역학이 이제 지도를 이렇게 그리면 이게 간단한데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어, 우리 우주는 이제 자연은 목화토금수로 운행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우리 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간신, 비패신. 근데 사람마다 이 배치가 달라. 그게 이제 사주팔자. 태어난 연월일치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요거 이제 주로 요거를 많이 보시는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는. 이거는 그 한 부분이죠. 인성은 인간성이 아니고 이거는 에, 무언가를 탐구하고 공부하는 운이에요. 공부운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감정도 다 있잖아요. 간에 화내는 분노는 간에 있고 이제 심장은 기쁨에 있고 막 이렇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안에 있어서 이제 상년월일시를 이렇게 딱 잡으면 그 안에 내 지도가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이쪽 기운이 많거나 뭐 어떤 사람은 이 기운이 많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돼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명리학을 배우고 나서 알게 된 게 모든 팔자가 평등하다고 말해요. 평등하다 그러면 자꾸 사람들은 경제적인 거 하고 경제저주로. 와, 우리 아버지가 금수저야, 흑수저야. 그거는 인생의 한 부분이에요, 세상.
재산이 전부라면 뭐 인생 살기가 오히려 쉽죠. 부자 순서로 행복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면 뭐 죽도록 그냥 부자가 되면 되죠. 이 강남 부자들이 중에는 행복하다는 사람은 난 소문도 못 들어봤는데. 예? 죄다 우울증 약 먹고 있는데 누가 있어요? 광주에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광주에 그냥 예. 광주도 그 제일 그런 데가 어디지? 강남 같은 데가? 대구는 수성구고. 봉선동? 봉선 그런데 네, 봉선동이 강남의 그래요? 대치동이라고. 네. 별로 안 유명한 것 같은데? 대구 수성구는 강남하고 완전히 이케저기 네트워크가 있어요. 네. 광주 봉선동하고 강남이 연결돼 있나요? 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부자는 부자인가 보다. 근데 소수겠지, 대구에 비하면.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 자본이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지키느라고 아주 쇠가 빠집니다. 쇠가 빠져.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면 일단 가족끼리 전쟁이고요. 그게 저희 강남에 있는 이제 아니, 저기 멤버가 하나 있어요. 금수저에 출신이. 집안에 뭐 올해 또 세금 폭탄 때문에 이제 갑자기 세금을 들이닥쳐가지고 집안이 막 알아눕고 아버지가 쓰러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버지 쓰러지고 엄마는 내 통장을 이용해서 자기 재산 관리를 했다는 걸 알고 쓰러지시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막 거의 전투.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세금 한 10억을 뜯겼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탈세하는 분이 엄청 많은 모양이에요. 탈세를 또 봐주냐 보죠? 봐주다 갑자기 그렇게 하나 봐요. 올해 세수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갑자기 엄청나게 뭘 많이 부과를 했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강남에 이렇게 전화를 하면 다 서로 안 돼요. 너 그 집도 쓰러졌구나 이거를. 그런 집들이 꽤 있었다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오실 때 이제 집안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이제 막 그래서 이제 막 전운이 감돌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약간 어, 정신이 약간 이제 좀 그렇게 되고 엄마는 또 다리를 다쳐서 쓰러지는 바람에 가족이 지금은 이제 평화롭다고 합니다. 일단 휴전. 네. 이렇게 살지 우리는 너무 우리를 사랑하고 자기 삶이 너무 훌륭하고 이런 부자는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헛것에 지금 빠져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불행한 게 다 돈 때문이라는 이런 잘못된 설정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실상을 너무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에로스라는 게 성욕인데 이걸 가지고 이걸 미천 삼아서 세상과 막 접속을 하면서 사랑과 우정을 나눠야 돼요. 이거는 이제 살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그러니까 살려면 세상과 만나야 된다. 살려면 세상과 접속해라요. 그게 내 생명력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세상과 타자와 만나서 사랑과 우정과 뭐 경쟁과 상생과 상극을 할 때 펼쳐지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가둬놓으면 그냥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펼쳤다. 청년들 또는 뭐 이 사랑과 열정으로 산다. 그럴 때 거기에 이거는 결국 방향이 소유와 지배를 향해 가고 이제 그러니까 이 성공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자본주의 적응을 잘해서 막 그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공을 했어. 그러면 이제 소유에 중독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권력을 가졌어. 그럼 권력에 중독이 돼. 근데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막 영끌했는데 이제 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열패감과 박탈감으로 모든 불행의 원인을 돈 때문이라. 근데 여기에 이제 성공을 해서 그걸 이룬 사람들은 멈추지를 못해요. 이게 아닌 줄 알게 됐지. 알게 됐어. 가족이 행복하지도 않고
교시 언제 쉬냐?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 네. 정말 저 같은 백수가, 이제 저는 취직이 안 되고, 이제, 제 동료들은 이제 취직이 돼서 교수가 됐고, 어, 그게 처음에 좀 배가 아팠잖아요. 근데 나중에 곧 고소해졌어요. 교수한테 뭔 일이 그렇게 많아? 대학이 그런 대학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저기 대학원생일 땐 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야. 너무 자율적이고 수업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 회의도 거의 없었고 보고서도 뭐 채점 말고는 없었어요. 세상에 이런 좋은 직업이 있나? 그러다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런 자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가 되고 싶었던 건데 제가 교수직을 포기한 이후에 보면 대학 시스템이 된 거죠. 제가 강사하다가 아주 돌아버린 줄 알았다니까. 강사. 한두 과목 맡아가지고, 뭐, 그 입력을 하는데 상대평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율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강사로서. 그런데다가 학생들은, 그때부터 이제 네이버에서 긁어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영혼이라고는 없는 지식을 짜집게 해오는데, 정말 진짜 못 봐주겠더라고요. 아니, 그런 거를 하고서 수업을 하는 거를, 도대체 그걸 하고 나면 진짜, 이 내 삶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대학 교실이 있나?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강사료가 너무 싸서 좌절했는데 강사료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 좀 고소했죠. 저런 교수들 정말 힘들겠다. 근데 교수들은 유가 아니고, 뭐 방송국이나 뭐 이렇게 증권가니 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왜 저렇게 죽도록 일을 하는 삶이 좋은가? 그게 1,000억이 있으면 뭐하면 1조가 있으면 뭐하지? 응? 그래서 이게 이제 어리석은 게 무명이죠. 그래서 이 에로스가 무명과 만나면 충동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뭐 보면 마약 중독 뭐 결국 이제 성욕을 그냥 끌어올리다 올리다 못해서 그냥 자기가 폭발하는 방식입니다. 이 코스가 나는 왜 청년들이 이런 삶을 지향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후지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응?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모른다가 있는 거죠. 무명. 그래서 이 앙과 지혜를 결합해야 돼. 에로스적인 이 열망. 그러려면 이제 그래서, 끊임없이 탐구해야 돼. 자기 자신한테 질문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게 나를 이롭게 하나? 세상을 이롭게 하나?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 보이스피싱만 남을 것 같아요. 직업 중에. 왜 질문을 안 하고 돈의 맛에만 들이는 거잖아요. 내가 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는지를 못 보고 있죠. 왜? 중간 관리 책들은 이게 쪼개져 있어가지고 너무 정교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삶은 뭐 법의 벌을 받기 전에 정기신이 그냥 훼손됩니다. 네. 자기 자신한테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게 돼요. 삶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처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에로스와 로고스가 결합을 해야 우리는 충만한 신체로 살 수 있고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아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하면 사랑을 한다는 건 삶을 선물하는 거예요. 나의 나와 이 둘이 만나서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요. 그리고 집착하고 소유하는 게 아니고 사랑할수록 더 자유로워져야 되고 삶이 창조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과 더 많이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런 연애는 아직도 개발이 안 됐더만요. 제가 할 때 그 유치찬란한 낭만적 연애보다도 더 지독한 집착과 소유로 이루어진 너무너무 빈곤한 연애 그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했는데 청년들은
저 자유와 창조를 하나도 누리질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선 이제 두려움에 쌓여서 이제 가족주의 안에 벗어나, 꼭 뭉쳐 있는데,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이제 저거잖아요. 이제 3040이 됐을 때 1인 가구, 이건 100% 1인 가구죠. 그러면 친척도 없고, 부모가 떠나면 이 세상에 홀로 남는데, 이거 어떻게 살 거지? 누구하고도 이렇게 우정을 나눠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살지? 저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훈련해야 돼요. 우정과 이 지성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리고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게 참 그게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유경제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백수가 돼봐서 압니다. 백수 눈에는 다 이런 것만 보입니다. 내 사유재산이 아닌, 그러니까 저가 이제 남산 밑에 있어서 남산 순환도로를 우리는 이제 우리 앞마당으로 쓰는 거예요. 서울 시민들이 가장 산책하기 좋은 곳이. 이거 어마어마한 자산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그 건물에 월세 내는 게 안 아까운 거죠. 어디서 저런 우리가 저기 산책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마음껏 쓰고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우리 돈 하나 안 들여서 진짜 거기 이 경비까지 해서 완벽하다고요. 우와 저런 거 거기다가 한옥마을 그 숲이랑 그 저기 국립극장 그 앞마당은 이건 뭐 진짜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자산이고 그리고 뭐 도서관 이런 것들은 정말 완전한 공유 경제죠. 지금 이 시민대학 이것도 이 프로그램도 공유 경제 아닙니까? 네. 누가 사유재산으로 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삶의 질을 엄청 높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쪽에는 아주 그 노하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중요한 노동도 다 뭐 GPT가 하고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이 되고 뭐 AI가 다 한다면 인간이 굳이 노동할 필요가 없어요. 기계가 창출하는 부를 잘 골고루 분배하면 됩니다. 그거를 요구해야 돼요. 예, 어디 가서 썩히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뭘 하냐? 인생과 세계에 대한 탐구를. 로고스의 향연을 펼치는 거죠. 그래야, 100세를 살든 150세를 살든 그 노년이 축복받은 노년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제 오래 살수록 그건 행복이 돼요. 오래 살수록 나는 철학자가 될 테고. 예. 그런, 시대가 오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백수는 미래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주장해 왔는데, 저는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근데 요즘 좀 세미나를 너무 해서 이게 백수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세미나를 줄여야 된다. 내년부터 아주 대폭 줄이자. 이런, 백수답게 살아야 된다. 막 이런 걸 이제 서로 막 결심하고 있는데, 공부가 너무 재밌으니까 하니까, 또 하면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으면서. 왜 이렇게 재밌는 공부가 많은 거죠, 세상에? 네? 정말 이 로고스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이걸 뭔가를 알아간다는 게. 그래서 뭘 공부하는지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예, 궁금하신 건 도미스나님, 질문은. 예, 예. 질문 하시죠. 음. 제가 할까요?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유튜브로 보는 것과 또 다른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선생님 말씀처럼 사실 우리 주변에는 모르는 거 너무 많고 나에 음. 대해서도 너무 모르고 그게 결국 또 아프게 하고 예, 예. 병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거는 결국은 질문을 하고 음. 또 그거에 대해서 탐구를 해나가는 탐구를 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선생님만의 방법, 선생님이 질문하는 방법, 또 탐구하는 방법, 이런 음. 것이 궁금하고, 그거는 네. 다 똑같아요. 자, 보편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에, 이, 우리가 매일 일상을 영위하잖아요. 그럼 일상을 영위한다고 해도 보편적이잖아요. 뭐, 세 끼 안에서 먹죠. 세 음, 끼를 이상을 먹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두 끼를 먹거나 뭐 이렇게 하죠. 누구는 세 끼 먹고 뭐, 누구는 한 끼도 안 먹고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게, 그리고 아침에 이제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주로 잔다. 이 보편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는 다 그냥 같은 사람인 거예요. 뭐 특별할 게 서로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활동을, 아침에 이제, 저는 좀 늦게 일어나지만 하여튼, 눈 떠서 활동을 하고, 해가 지면 돌아와서 이제, 좀 쉬다가 잠에 든다. 이제 요런데, 그럼 활동이 뭔가를 생각하면, 활동에서 이제 밥벌이 하는 거. 그러니까 직장이 있든 뭐 알바를 하든 뭐 아니면 부모님하고 싸워서 용돈을 타든 뭐 하여튼 이걸 해야 되잖아요. 이게 있어야 되고 경제활동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근데 사람하고 관계 맺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없다. 그러면 지금 몸이 아파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그 장이 없다. 아무하고도 대화를 안 하고 내가 낮에 오로지 돈만 벌었어. 이거는 진짜 이건 너무 치명적인 거. 이거는 너무 반생명적. 예, 그래, 이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공동체가 있으니까 거기를 집에서 하거나 거기를 나가서, 때가 되면 먹고, 그 다음에, 세미나를 하고, 거기 있는 이제 그 2060이 같이 섞여 있어요. 세대가. 그러면 이제, 각 이제, 그 청년들한테 필요한 일, 뭐, 이야기하고, 이제, 다음 주에 김장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나. 근데 오늘 뭐, 이제, 청주에서 김치가 왔어. 그럼 이 김치를 어떻게 하나. 또 우리가 탁구를 너무 심하게 치니까 그 밑에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괴로움을 겪어서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위로를 하나. 그래서 과일을 좀 나눠주고 가서 정말 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럼 매일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거죠. 가족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뭐 학교를 잘 갔다 와라. 너는 뭘 해라. 막 이렇게 하는데 가족은 숫자가 너무 조금이야. 그래서 미국의 그 어떤 그 학자가 작가인데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작가인데 부부가 왜 싸움을 하는가를 아주 재미있게 그 부부 싸움을 왜 하는가를 이렇게 원인을 희한하게 찾은 게 있어요. 태어나서 단 한 명의 친구를 만났는데 그게 남자야. 또는 이 남편은 단 한 명의 친구를 만났는데 여자야. 그런데 인디언들과 미국의 그 로얄 패밀리는 한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의 그 인생을 축복하고 이 아이를 걱정하는 친인척이 100명이 넘어. 이게 인디언들하고 로얄 패밀리 특징이래. 뭐 미국의 케너디가나 뭐 이런. 이게 네트워크화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은 부부가 전부야. 그래서 이거를 내면의 무의식에 갖고 있다가 그냥 꼬투리만 잡히면 싸운다는 거야. 나는 너 하나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 라고 외치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거기 아이가 태어나서 3명 되잖아요. 4명. 너무 작아요. 음. 그렇게 살면 순환이 안 됩니다. 그치. 저는 이제 아침에 이제 가면, 최소한 하루에 100명 정도는 만나서 뭐라고 떠들죠. 이 사람하고 저 사람도 뭐, 어. 그런데 그때는, 힘이 안 들어요. 이제 돌아와서, 오늘 에너지를 너무 썼어. 내일은 이제, 좀 늦게 나가야지. 이게 조절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걱정하고 좋아하고 막 옥신각신하는 관계는 극소수인데 회사에 나가면 너무너무 피로하며 재미없고 지루한 인간관계로 꽉 차 있어요. 이러면 안 아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에 가서 인간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질문을 해요. 여기에 질문이 매일 있어요, 매일. 그래서 매일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이렇게 하겠다?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 내년에 이렇게 할까? 이것이 이제 내 공부의 어떤 출발이고, 그리고 이제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 세미나는 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다 보니 딴 공부가 또 궁금하네? 이걸 하다 보니 또 궁금하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하고 그 이제 고전의 이 지혜, 이 수준이 엄청 높죠. 그래서 저희가 동의보감 하다가 이제 명리하다가 그다음에 주역하다가 현대 물리학 하다가 이제 막
예, 불교로 가고 막 불교로 갔더니 이제 막 어마어마한 바다가 펼쳐지고 막 이런 거를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 라인에 들어가면 계속 질문이 생겨서 어, 정말 히말라야와 이 태평양으로 우리를 인도를 하죠. 어.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일상과 지혜. 이 지혜라는 비전. 그러면 누구나 다 똑같다. 누구나. 예.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면서도 나는 도대체 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지루할까? 그럼 관찰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지루한 관계를 맺었을까? 그러면 나는 이 그들에게 어떤 관계를, 예, 어떻게 보일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해야 돼요. 이 주제가 너무 많겠죠. 그리고 돈을 벌고 싶다 할 때도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래서 저는 저기 공동체 운영하느라고 이게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경제에 대한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네. 이제 돈에 대해서 배우려면 경제학하고 종교 인류학을 배워야 돼요. 인류학에서 돈이라는 걸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모으고 쓰고 했는가를 그래서 이제 돈의 달인이라는 책도 쓰고, 저기, 뭐야, 바보야, 문제는 돈이 아니라니까 이런 이제, 정치경제학 책도 쓰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시간을 내서 제가 따로, 탐구를 해가지고, 했다면 못했겠죠. 그래서 제가 교수가 안 된 게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한 게, 교수가 됐으면 전공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이 전공 논문은 내 일상하고 내가 이제, 읽는 고전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별도로 해야 되는 거야. 와, 이게 생각만 해도 정말, 이건 노동이지. 노동이지. 그래서 왜 교수들이 그렇게 표정이 어두운지 알겠더라. 그런 논문을 1년에 몇 개를 써야 되고,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게. 일단 너무 재미가 없다는 게 문제잖아.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죠.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지금 그 학문 공동체 그곳은 뭐 어떤 분이나 들어가서 할 네, 수 있는 건지 뭐 온라인으로도 하는 건지 좀 네. 궁금해요. 감리당이라고 이제 하면 홈페이지가 떠요. 아, 네네. 홈페이지에 이제 강의들이 이제, 근데 1년 과정도 있고, 아마 음, 내일이면 내년 1년 4학기를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짧게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줌으로 하는 것도 있고, 온오프로 동시에 하는 것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게 아주 굉장히 다양한 음, 접속면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공부 뭐 거기 이제 보면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뭐 산스크리트 공부하는 팀도 있고 뭐 라틴어 공부하는 팀도 있고 주역 강의도 있고 명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불교도. 그러면 이제 그거에 내가 배우고 싶은 그거를 찾아서 그냥 그 접속을 하면 돼요. 음. 그냥 간단한 독서만 하고 싶다. 그럼 그 팀이 그런 게 있고 좀 음, 깊이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을 찾으면 되고 이제 한 1년, 2년, 막 여기 10년씩 한 사람들은 이제 내가 그 글을 쓰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을 밟으면 돼. 네.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해서 순환을 합니다. 음, 다른 분들 궁금하신 거 많을 것 같은데요. 음, 질문을 많이 안 하시네. 자 음, 교수님. 네, 아니, 저는 질문은 아니고, 저 역시도 코로나 때 집에서, 네, 가족과 힘들게 지내면서, 네, 네. 박사님 얘기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 예. 오늘 또 딱 꽂히는 거는 이제 갱년기가 되면 부부는 친구처럼 친구를 리셋해야 된다. 예. 음, 사실 저도 한 2년 전에 그 박사님 얘기 듣고 또 책도 읽으면서 실천을 굉장히 하려고 했는데 또 다시 사실 안 되더라고요. 일상으로 돌아오면 늘 예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하게 음, 되는데 오늘 또 말씀 들으면서는 아, 이게 혼자 해서는 좀 이게 동력이 약하구나. 그런 안 돼, 안 돼. 공동체라든지, 네. 또 음, 너무 온라인 위주로 했을 때도 동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빨리 오프라인에서 또 박사님도 뵙고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조금 더 세상하고 좀 접촉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되게 감사합니다. 난 학생 같은데 교수님인가 보네요. 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 학교 안에 그런 네트워크가 있으면 좋죠. 같이 공부하고, 이제 우정을 나누고 이런, 그런 어떤 의무적으로 막 해야 되는 그런 미션, 뭐 프로젝트 말고. 그렇게 저는 그 박사 논문 쓸 때까지 그 대학원이 그런 곳이었어요. 음, 대학원에 공동체 했어죠. 이제 눈 뜨면 가는 거, 거기서 밥이고 술이고 다 해결되는 거. 거기서 연애 뭐 모든 게 다 일어나고, 거기서 찌짓고 볶으면서 이제 인간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도 배우는. 돈도 벌고. 그렇게 했던 곳이거든요. 요즘 대학이 지금 대학에 그게 그래서 예, 그게 거의 없습니다. 다 지금은 다들 일에 놀려서 진짜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우리나라가 부자가 된 게 보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음, 제가 다닐 때보다 더 좋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개인주의화되고 특히 또 코로나를 뭐 또 굳이 핑계로 대자면 다 연구실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학생들도 그런 관계 맺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나 되게 낯설어하는 이런 것들도 그렇게 이제 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부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의식주는 자족적이 되잖아요. 뭐 굶거나 이러질 않잖아요. 그렇게 있어. 근데 이 고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편하다. 혼자 있어 행복해 이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이제 귀찮은 거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좋다는 거는 아주 부분이고 내면에 굉장한 불안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불안이 커지면 이 불안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맛있는 거 뭐 더 이제 또 뭔가를 탐닉을 하려고 해요. 네, 드라마를 막 죽도록 본다든지 뭐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이렇게 탐닉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이 생리회로가 더 이제 그게 이제 골이 파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이 이제 우울증이나 이제 불면증으로 이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립이라는 게 인간에게는 가장 그 치명적인 사실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나만 잘 살면은 될 것 같은데, 나 홀로만 살아갈 때 사람은 자기 삶을 존중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거는 생명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경할 때도 보세요. 누구를 존경한다 할 때 그 사람이 혼자 있어서 존경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때 존경하죠. 어?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삶만이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지를 못해.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뭐 살아서 뭐 하지?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돼요. 어.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이런 현자들이 스승인지도 그 원리에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모든 사람들의 친구였거든요. 최고의 추남인데 모든 사람이 사랑한, 네, 홀로 있은 적이 없어요. 집에서 이제 쫓겨나기도 했지만 이제 공자는 그 천하를 주유하면서 이제 취직을 해보려고 했으나 안 됐죠. 아무도 등용해주지 않았는데 그 천하를 주유하는 길에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있어요. 혼자 있었던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제자들한테 이제 쓴 게 논어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스카우트 했잖아요. 그렇게 영성으로 무장이 된 하느님의 아들이 왜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게 삶이기 때문에. 네. 나이가 이제 젊어서 이제 십자가 순환을 당했기 때문에 12제자지만 만약에 더 오래 살았다면 아마 수만 명의 군중을 몰고 다녔을 거예요. 만약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한 70대, 80대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전 세계에서 오지 않았겠어요? 어. 지금 달라이라마는 전 세계에서 그분을 만나러 그 다람살라라는 꼭대기를 갑니다. 왜? 그분은 온 세상 사람들과 연결돼 있어요. 제가 연결되어 있다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했잖아요. 홀로 자족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거를 어떻게 청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나. 어, 자꾸만 자기 안으로 이제 그 고립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게 이제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냥 즐거운 거 보고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런 사람들이 왜 안에 분노가 생길까요? 응? 묻지마 테러 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어이가 없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는데 왜 화가 났어? 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사회적 약자도 아니고 박탈될 것도 없어요. 착취당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왜 미국에는 해마다 뭐 매 계절마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혼자 살면 화가 납니다. 그게 아주 놀라운 이치예요. 제발 그 분노와 고립의 그 블랙홀에 빠지지 않는 거. 제가 모든 강의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예, 모든 강의에서. 그런데 이제 중년들은 이제 사실 지금 7080은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하고 있었잖아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었으니까. 방이 없는데 집에 왜 있어요? 눈 뜨면 나가야지. 나가야 맛있는 게 있고 뭐 재밌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6070이 되게 건강한 거예요. 예. 고립돼서 산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래서 백세 인생을 눈앞에 둔 거고, 지금 청년들은 완전 고립된 상태로 태어나고, 이 10대, 20대를 내도 고립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가속 노화가 된다고 지금 모든 의학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는 이제 어울리고 하는 거는 좋은데, 이제 그게 주로 이제 자기 학연, 지연, 동창, 이 관계로만 이제 모이니까, 나이도 비슷해, 취미도 비슷해, 이야기도 맨날 비슷해. 그럼 맨날 비교하고 그러다 삐지고 이래 틀어져서 나중에 나이 들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친구를 이제는 2060이 친구가 돼야 돼. 될 수 있어요. 어. 본의 개입만 안 하면 됩니다. 지성이 개입하면 우리 가미당은 20대하고 60대가 제일 친해요. 제일 편해요. 그리고 나이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20대도 긴장이 이제 풀리고 자기네들끼리는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힘이 너무 드는 거야, 애들이. 그런데 60대하고 경쟁할 게 뭐 있습니까? 너무 편하죠? 60대는 20대하고 경쟁할 일이 없죠. 이미 여성, 남성의 경계도 넘어섰는데 지금. 그리고 지금 요거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칠게요. 중년 이제 가족주의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와서 열심히 살고 이제 이 갱년기에는 자식들이 독립을 하고 이제 떠나 보내야죠. 그게 부모의 도리죠. 자식이 자기 인생을 안 살고 부모 품에서 끝까지 있다 이러면 이건 인간의 그 부모 자식 관계는 아니에요. 동물은 가차없이 보내요. 사냥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인간은 그거보다 더 넓은 세상에 가게 해줘야죠. 사실 그게 부모의 의무죠. 그래서 교육을 그렇게 멀리 보내라고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시 그걸 품으로 끌고 온다는 건 뭐냐면 부모들이 새로운 관계를 못 만들었다는 뜻이고. 그래서 자식을 붙드는 거예요. 그건 진짜로 해서는 안 됩니다. 기성세대가. 음. 그리고 부부도 갱년기가 되면 리셋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겪는 괴로움이 참으로 많아요. 저희는 이제 그런 얘기를 다 오픈하기 때문에 중년들의 실상을 대충 압니다. 네, 다 어디에 하소연을 못하니까 다 그냥 혼자 앓고 있는 거예요. 아프죠, 당연히.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70대, 80대로 접어들면 너무 이제 몸이 노쇠해지니까 어떻게 못하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할머니처럼
우리 이 노인네는 언제 도대체 죽냐 이런 거를. 근데도 잘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와서 화병을 푼 거죠, 막 사람들. 지금도 잘 사는데 이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인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병 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아파도 눈앞에 할머니가 없으면 불안해서 견디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인생을 그렇게 잘 사시고 나서.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얽어매 있는 거죠, 서로. 그래서 이제 이 지금 5060, 4050 때부터 어떻게 이제 갱년기를 맞이하고 가족 관계를 바꿀 것인가. 그리고 그러면 이제 가족이 친구가 돼요. 자식도 이제 남편도. 그럼 내가 친구들이 있어야 된다. 내가. 네, 내가 걱정해주고 돌봐주고 또 나를 걱정해주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세상에. 이게 생명이라고. 아,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많이 흥분을 하는 게 너무 그런 얘기를 안 듣고 지금 청년들도 그렇고 그런 데다가 너무 그거에 대한 기본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 다음에 아프다고 하는 걸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힘주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만나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쳐도 되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주에 봐요. 네, 고현모 선생님 예. 마무리 해주세요. 네. 오, 가셨어. 빨리 인사를 드렸어야 되나 봐요. 다음 주도 이거 시리즈예요?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제 아마 그 그렇구나. 공동체에서 어떤 걸 아, 하시는지를 좀 나눠주시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아니, 아픈 것도 내 얘기, 아, 내 얘기야. 나 어, 요즘 맨날 남편과 리셋해야 생로병사가 되는 머리에서 것도 내 떠나지 얘기, 않는데. 자식 떠나 보내야 되는 것도 내 얘기 정말.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마련하는 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 연구실을 박차고들 나와야죠, 우리가. 네. 근데 다들 뭐 일에 치여가지고 아마 그러니까 교수님과 저하고 고현모 선생님이 제일 공감하지 않았을까, 지금 나이가. 네, 아프다 정말. 네, 많이 몸이 아파. 아프죠.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다. 아, 네. 예. 교수님, 좋습니다. 우리 학교 찐다 무조건 먹어. 아니어도 다른 분 초대해도 되죠? 그럼요. 멀리 멀리, 널리 널리. 제 친구도 관심 있어서 네. 이렇게 막 했는데, 좀 많은 분들이 들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시민 강좌 매번 하고 있고 연구재단 비용을 쓰고 있는데 다 우리만 이렇게 몇 명 들으니까 이게 시민 강좌라고 하기가 조금 무색할 이거는 시민강좌예요, 지금? 때 시민강좌. 매주 수요일.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 잘 인지가 안 돼서 근데 이거는 알겠습니다. 제 친구 특히 명리학 공부하는 애라 가지고 저도 명리학 공부 조금 하고 있는데 아,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소장님. 네.